대처 능력이나 어떤 이제 트렌드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부풀렸던 자산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인버스 반대적으로 이제 하락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ETF나 아니면 많은 금융 상품들을 포트폴리오에 시켜서 편입을 시켜서 그걸로 또 그렇죠. 알파 수익을 내면서 당분간은 그렇게 끌어가시는 게 맞다. 이 박사님께서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30-40년 동안 연준 정책들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런 기간에 위험 자산에 강건한 믿음을 갖는 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투자자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옛말에 네. 페드의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 페드의 정책이 올라타라. 네. 그리고 페드의 정책이 다 확인이 되고 설령 좀 늦어서 1개월 있다 투자를 하더라도 그 방향대로 하면 기대 수익을 20% 못 먹을지언정 잃지는 않고 어쨌든 벌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경험적으로나 이치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페드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인데 그 강에서 굉장히 좁은 다리를 막 살얼음 걷듯이 걷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페드가 갖고 있는 자산 부계 규모가 한 8조 7천억 달러 되는데 그게 코로나 때 8조 9천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예전에 서프라임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는 얼마였냐면은 한 9천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10배인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서프라임 때도 돈을 풀어가지고 뭐 2조 달러까지 갔던 거를 4조 달러까지 늘렸고 4조 달러에서 그때 사실은 이제 옐런 그 연준 의장을 하실 때 옐런이 연준 의장을 하실 때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논의는 이거는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거는 무엇과 같냐면은 심정지인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그냥 산소호흡기만 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서 돈을 빼버리면 경제는 와르르 무너지는 사상도각이다. 이런 선언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격하게 돈을 풀 때만 하더라도 서프라임 때는 푼 돈을 정상적으로 잘 걷어들여야 된다. 계속 좀 스케줄에 맞게 잘 걷어들여야 된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학계에서도 업계에서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지 않고 끝난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으니까 돈이 이제 더블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의 작은 살얼음 같은 그 다리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페드 입장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플레 잡으려고 그 자산을 많이 줄여버리게 되면 미국 경기는 이제 살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무역수지 그다음에 경상수지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이게 지금 반복이 된 게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죠. 계속 되고 있어요. 돈 찍어서 돌아가는 나라. 맞습니다. 밖에서 돈을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비난하지만 차입 경제의 대표본이 사실 미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줄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못 잡겠고 그렇다고 이제 물가를 잡으려니 또 돈은 좀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양쪽을 갖다가 계속 갈팡질팡 쉽게 말씀드려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가도 놓치기 싫고 경기도 놓치기 싫고 왜냐면 잘못 놓쳤다가 경기가 추락할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그들도 파월도 사실 겪어보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파월도 북이 4조 달러 미만일 때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금리 정책 가지고만 경기하고 물가를 조절했던 시절을 안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같은 분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게 연준의 목표다라고 사실은 설정이 될 만큼 돈 푸는 거에 익숙한 시대의 의장을 맡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도 금융시장은 달라. 그리고 결국에는 또 바닥을 차면서 금융시장은 좋아질 거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적어도 제가 보는 이제 파월의 입장이나 페드의 입장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리고 그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기고 사실 저는 이제 후대에는 역사적으로 파월을 굉장히 여러 잘못한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받을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물가 불안이나 돈을 푸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것은 안 된다.
일시적으로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키하다라는 경고를 경제학적으로 발언을 하고 분석을 제시하셨던 그린스펀이나 버냉키와는 다른 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마인드셋이 좀 그분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는 페드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페드가 혼선을 겪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면 다 반영이 됐으니까 금융시장도 완화될 거야. 아니야, 더 악화돼야 돼. 이게 팽팽하거든요, 지금 상황인데. 원론에 맞는 투자를 다시 마인드셋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적금에 대한 상품에 대한 기본 포트폴리오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당이나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를 좀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다들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우수한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어느 정도 대처 능력이나 어떤 이제 트렌드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부풀렸던 자산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인버스, 반대적으로 이제 하락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ETF나 아니면 많은 금융 상품들을, 그걸 또 개입을 또 포트폴리오에 시켜서 편입을 시켜서 그걸로 또 그렇죠. 알파 수익을 내면서 당분간은 그렇게 끌어가시는 게 맞다. 약간은 지금 바닥론을 뭐 봐지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제 추세적 반등이나 어떤 추세 전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은 모아가는 거야. 뭐 이런 관점은 지금 좀 약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좀 시장이 과거랑 다르게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좀 사람들이 스마트해져서 그런지 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이렇게 인상하는 것보다 주가는 너무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전 하락 대비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하락 대비 올라간 거랑 반토막이 50% 하락을 했던데, 그렇게 보면 이 시장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또 선행을 해서 빨리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뭐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리 반영을 빨리 해줬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존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냐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려서 결국엔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경로에서 지금은 침체 가능하다라는 그 세 번째 단계에서 초반 정도 수준, 그러니까 침체는 될 거다. 근데 그 침체가 어느 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부도가 나면서 실업 대량 해고가 나오고, 이것까지는 그리지 않고 침체는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 그게 마이너스가 되면 역전이고,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심플리 테크니컬리 침체라는 단어까지는 포함을 해서 이제 시장도 조정을 겪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 그러면은 침체의 강도가 실제로 지표로 확인되는 내년 초반 수준에 그렇게 세지 않고 그냥 기술적인 수준에 맞춘 침체 정도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지금이 오히려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거는 이제 침체의 양상도, 침체가 오면서 기업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대량적인,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됐든 대량 해고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소비를 확 꺼트린다. 그러면 이건 침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크래시와 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나리오까지는 아직 포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현재 확률상으로 보면 그런 크래시에 대한 이제 위기에 대한 것들이 말로만 했지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팽배하게 이제 아니야 좋아질 거야, 아니야 더 안 좋아질 거야, 이게 지금 반반이 그렇죠. 팽팽한 상태인데, 저는 오히려 그 경로는 확인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뭐 경기 침체다, 금리 인상이다 이런 와중에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2배 지난 경제 TV라 가지고 2배 이상 뭐 오르거나 뭐 하락하거나 하는 업종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유무역주의, 자유경제주의를 겪으면서 국방에 대한 지출은 그동안에 이제 덜 했었죠. 이미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의 뭐 장갑차, 전차, 무기 사실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시작. 이제 이런 블록화 경제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사실은 결국은 핵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국은 핵을 보유해도 돼라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반면 오히려 이제 무기에 대해서 국방에 대한 안보적인 기후들은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유럽도 사실 국방비 지출이 사실 그 GDP의 1.5%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내부에서도 유럽도 2% 3%까지 증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많은 이제 군사 무기 생산 국가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업들을 산업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도 많이 올랐다가 좀 지금 조정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괜찮게 보시면.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런 뉴스에 맞춰서 좀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되게 훌륭하고 좋지만 들어갈 수 있는 파이 시장이 제한이 되는 거고 글로벌 기업들이 오히려 그렇군요. 파이 시장은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운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깜짝이야.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불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불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